안녕하세요. 근우인 CS의 근우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 민경채 자료해석 영역의 11번부터 15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1번 들어가 볼게요. 몇 나라의 몇 년도 GDP와 GDP 대비 국가 자산 총액을 나타낸 거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표 한번 볼게요. GDP와 자산 총액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GDP, 꺾은 선은 GDP 대비 자산 총액이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써놓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바로 보기 들어가 볼게요.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가 자산 총액이 작다, 높은, 작다가 포인트고요. 일단은 GDP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65, 43, 21이 돼야 되는데 65는 맞지만은 4, 3, 2, 1 순서가 안 맞죠.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답의 후보는 2번, 3번, 5번만 남겠죠. 자, 리은 볼게요. A국의 GDP는 나머지 5개국 GDP 합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일단은 A가 엄청 크죠. 딱 봐도 약간 커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다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숙달이 되신 분들은 앞자리 2개만 더하는 식으로 하시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대충 18,500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5개국의 합입니다. 5로 나누면 얼마예요? 3,700이죠. 왜냐면은 15,000 더하기 3,500이고 각각의 5로 나눠주면은 3,000이고 700이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3,700이 평균인데 평균을 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넘은 거 하나조차도 플러스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1000은 나머지에서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A국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실래요? 5번이 아니고 4번. 자, 그럼 답의 후보는 2번과 5번 디귿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국가자산 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F국이 D국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자, F는 얼마예요? 828, 1404. 그 다음에 D는 얼마예요? 522에 2650. 자,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누군가는 그냥 다 계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두 자리씩 끊어서 14, 그 다음에 5둘에 27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넘겨볼 것 같아요. 넘기면 이렇게 되죠. 522, 2650에 82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3배보다 크죠. 왜냐면은 8의 3배가 24고 요거 3배에도 100이 안 되니까 24땡땡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얘는 3배보다 작아요. 왜냐면 5 3배 하면 1호잖아요. 1호 땡땡일 거니까 3배보다 작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좀 한눈에 쉽게 보이실 것 같아요. 즉 F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D가 더 크죠. D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해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억은 눈으로 풀 수 있는 쉬운 선지고요. 대신에 니은과 디귿 계산이 조금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첨가하면은 요런 아이디어, 평균으로 본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곱셈 비교를 할 때 분수 비교로 바꿔주는 아이디어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규칙에 따라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관계, 가나다에 해당하는 수의 합은 물었어요. 가, 나, 다 이렇게 있네요. 2에서 10까지 자연수는 동그라미 안에 한 개씩만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은 자연수는 없다. 2에서 10까지 총 9개 다 사용하겠네요. 서로 다른 임의 자연수 3개를 x, y, z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거는 배수. y가 x의 배수. 그러니까 y가 더 큰 거죠.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은 z는 약수나 배수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근데 딱 보이는 거는 다가 약수나 배수 관계가 아예 없대요. 2, 3, 4, 5, 6, 7, 8, 9, 10에서 약수나 배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 7이죠. 다는 7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5랑 10 배수 관계인데 10이 더 크죠. 근데 10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5 있는데 1은 원래 없었고 2는 썼죠. 그럼 여기는 5가 됩니다. 여기는 2가 되죠. 2.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근데 2가 뭐의 약수고 또 뭐의 약수예요. 근데 얘는 또 얘의 약수예요. 그럼 2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4가 있고 8이 있겠죠.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4랑 8 말고 10 말고 또 남은 거 6.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럼 8, 6, 7인데 평균 7, 7, 7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10 이하의 자연수의 관계는 평소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푸는데 한 22초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규칙만 알고 어떤 원리인지만 알면은 정말 거저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7이란 건 10 이하의 자연수에서는 약수나 배수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2에서 발이 3개가 뻗어나가는데 이 하나가 또 연관이 된다는 것, 요걸 알면은 4, 8, 그리고 나머지 6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풀 때는 다 푸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푼다고 했죠. 얘랑 얘는 안 봤죠. 왜냐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얘를 물어본다면은 3이랑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월 1, 10일 동안 인공지능 AI 나왔네요.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이다. 옳은 것 구하라고 했어요. 예측 날씨, 실제 날씨, 날짜 있고요. 그다음 도시 A, B, C, D 5개 있고요. 구분, 예측, 실제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 맑음, 흐림, 비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 볼게요. A에서는 예측 날씨가 비인 날, 실제 날씨도 모두 비였다. 그러니까 100% 맞췄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A 한번 볼게요. 비일 때 비. 요거는 볼 필요 없죠? 자, 비일 때 비, 비일 때 비, 비일 때 비 아님. 그러면은 기억은 틀린 선지. 요렇게. 한 방에 선지 2개 날라갔고요. 그럼 니은 가볼게요.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가 일치한 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B냐? 기준을 물어봤죠. 그럼 바로 B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니고요. 맞고, 아니고. 총 7일이나 맞았어요. 그러면은 B가 가장 많이 맞춘 일치한 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려면은 나머지는 4개 이상 틀려야 되겠죠. 저는 약간 이런 선지가 있으면은 틀린 것부터 보는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럼 일단 4개는 넘게 빠지죠.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4개 넘게 빠지고요. 하나, 둘, 셋, 4개. 4개 넘게 빠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 넘게 빠지고. 그럼 니은은 맞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7인 게 최다다 알고 싶으면 끝까지 다 가야 돼요. 다 체크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C, E, D를 풀 때 C는 여기까지, D도 여기까지, E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디귿 볼게요.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가 일치한 도시수가 가장 적은 날짜는 7월 2일이다. 역시 또 기준이죠. 그럼 7월 2일을 봐야 돼요. 7월 2일은 전부 다 X네요. 올 X.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날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보기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연관된 거를 잘 캐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니은에 보면은 일치한 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B라고 했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 4, 5, 6, 7, 9, 10에는 일치한 일수가 하루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1일과 8일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일은 여기서 일치를 했죠. 8일은 여기서 일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7월 2일이 0일로 가장 작다라는 거는 맞는 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쓴 거보다 여사건. 이거는 뭐 눈풀에 쉬운 선지. 기억은 좀 난이도가 낮죠. 전반. 갑자기 전화 문자가 와서 영상이 끊겼는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니은 연관과 여사건으로 풀었는데 여사건이란 것은 1일과 8일에 이제 각각 맞춘 일자가 하루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럼 14번 한번 가볼게요. 30년, 34년 곡물 재배고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곡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천정보, 천석, 뭐 정보가 뭔지 석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겠죠. 연도 5개년 있고요. 미국에서 서류까지 총 5개고 전체 있습니다. 각 구분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재배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죠. 미국과 두류가 동일한지. 그럼 제가 다 하고 다 하지 마시고 하나 하고 하나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매년 두류가 서류보다 많다. 두류와 서류. 두류와 서류 있죠. 생산량. 맞네. 여기도 맞네. 근데 여기서 적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매년 잡곡이 서류의 2배 이상이다. 잡곡과 서류 붙어 있어서 보기 편하겠네요. 2배 이상, 2배 이상, 여기도 2배 이상, 2배 이상. 그런데 여기는 2배 안 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4번과 5번 남았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굳이 4번을 바로 풀 필요는 없어요. 4번과 5번 둘 중에 쉬운 선지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재배 면적당 생산량.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큰 곡물은 미곡이다.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풀만 하겠죠.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 바로 있고 생산량이 바로 있고요. 여기는 근데 한 12분의 18이니까 12랑 18이니까 그럼 거꾸로 해야 되겠죠. 180. 15인데 얘는 180보다 크고 얘는 12보다 작으니까 일단 15보다는 크겠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얘는 뭐 7.x, 얘는 4.x.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 3.x. 그렇죠? 그럼 서류가 근데 보면은 거진 2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미곡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죠. 그럼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33년 미곡과 맹류 재배 면적이 합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 미곡과 맹류. 죄송합니다. 32년이네요. 33년 이렇게. 근데 1118과 963 더하면 일단은 2000보다는 커요. 그렇죠? 한 방에 바로 끝까지 계산하기보다는 크다 정도만 잡고 우리가 목표하는 거 찾아볼게요. 2714에 70%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일단 차이가 한 700 정도 나죠.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30%를 뺀다고 생각한 거예요. 2714에서. 근데 27에 3 하면은 얼마다? 81이죠. 즉 30%를 빼버리면은 20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두 가지 수치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국과 맹류의 합은 2000 이상이다 정도 잡고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1993년 곡물 재배 면적의 70%를 계산할 때는 7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0을 한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27 곱하기 3 하면은 81이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71에서 8 하나 빼면은 2000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가서 5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빠른 계산하는 연습들 충분히 하셔야 제가 하는 그런 풀이에 대해서 빨리빨리 따라오실 수 있고요. 한 방에 봐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멈췄다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돌려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요국 한미 1프가 4대 분야 획득 점수고 옳은 것은 물었어요. 4대 분야별 점수고 분야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과 모양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기술력 한국이냐 제일 높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기술력 프랑스가 제일 높죠. 한국이 몇 등인지 몇 점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성장성 분야의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 성장성 가장 높은 국가 한국이네요. 시장 지배력 분야에서 점수 가장 높냐? 시장 지배력 미국이네요. 아니죠. 한국이 몇 등인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다 그냥. 자, 브랜드 파워 분야 각국 획득한 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3 이하이다. 브랜드 파워 여기 있죠. 4.3, 1.1, 3 넘네. 틀렸다. 4.3이 누군지 1.1이 누군지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3 이상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역시나 2개 남았는데 쉬운 거 풀면 돼요. 자,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은 프랑스가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보다 크다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근데 4가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5번 먼저 볼게요. 자, 시장 지배력 분야의 점수는 일본이 프랑스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시장 지배력, 자, 일본, 프랑스 둘 다 하얀색인데 일본이 동그라미, 네모가 프랑스. 일본이 프랑스보다 낮죠? 틀렸다. 자, 답은 4번. 이렇게 보면은 뭐 1, 2, 3, 4, 5번 중에서 눈으로 빠릿빠릿하게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1, 2, 3, 5번의 선지를 보고 답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4번도 간단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이 획득한 점수, 프랑스가 획득한 점수. 자, 그냥 숫자로 쓰겠습니다. 5.0, 3.4, 4.3, 3.7, 그 다음에 4.2에 5.0, 1.9에 2.8이 되겠죠. 자,
제일 하수의 풀이가 뭐냐면은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4에 하나 올라가고 2, 4, 4, 10 하고 15.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면은 9가 되고요. 하나 올라가고 6, 7, 8, 9, 14.9 이렇게 해서 미국이 크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뭐 소수점 하나 있는 한 자릿수 덧셈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풀이가 되겠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거고요. 조금 더 잘 하시는 분은 소거가 아니고 선지의 차이를 보실 거예요. 값의 차이. 어떤 느낌이냐면 1.6 크네, 그 다음에 0.6 크네, 0.8 크네, 그 다음에 0.9 크네. 그럼 얘는 1.7이고 얘는 2.2니까 미국이 크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쓰는 것 자체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극한으로 아끼고 싶다면은 숫자도 쓰지 않고 일단은 크게 한번 볼 것 같아요. 대신에 볼 때는 차이값이 얼마인지 보는 거죠. 차이값 요만큼이죠. 차이값 요만큼이죠. 차이값은 요만큼이고 차이값은 또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게 좀 커요. 그리고 얘네 둘은 중간이고 얘가 제일 작은데 이렇게 일단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가 0.6이고 0.8이니까 차이가 0.2밖에 안 나죠. 근데 얘는 차이가 0.2보다 더 크죠. 그것만 딱 확인하고 합보다 크다 맞는 선지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민경채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까다롭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NCS 자료 해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민경채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계산을 덜 하고 숫자를 덜 적으면서 논리를 최대화하고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법 요거를 좀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